운영. CMA 운영입니다. 자, 이 원장은요, 그 심의를 대표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하죠. 그다음 심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자, 부위원장은 이 원장을 보좌하고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고요. 여기 소집하고 의결 정족수를 가끔 물어봐요. 자, 소집할 때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은 일단 해야 돼요. 소집. 그 다음에 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잘 물어보거든요. 그 밑에다가 정족수에다 과라고 써주세요. 과. 이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정족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법률 통과할 때 국회 전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그 법률이 통과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개의는 소집하고 개의하고는 틀립니다. 개의는 일단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해요.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의결도요. 자,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돼요. 이게 과예요. 과라고도 하고 그냥 정족수라고 그래요. 정족수. 정족수 하면 과가 된다고. 과. 그래서 거기 밑에 사회때 기출문제 보니까 2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자,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월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는 어떻게 한다 했어? 개의.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렇게. 정족수.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자, 농업은 이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임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심의는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자, 어업은 두 개예요. 자,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선, 그 선박 있잖아요. 어선원 및 어선 재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는요. 자, 117조 업무는, 자, 기억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농업인 안전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어업인 분과위원회예요. 그렇게 하시고 구성, 인원, 운영. 그래서 맨 회의에서 분과위원도 의결 정족수는요, 정족수예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수당 및 세칙은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어쩌다 공무원은 경비를 줘요. 근데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봉급을 받으니까. 그냥 넘겨요, 거기는. 그 다음에 자, 제2절 재보험 사업이 나왔어요. 재보험 사업을 누가 하나요? 재보험 사업을 누가 해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NH 보험하고 수중하고 산중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자, 거기 종류 보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은 임산물 및 임원용 시설물. 이거는 농장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까지 농장 소속이에요. 가축 및 축산 시설물. 그 시험에서 축산 및 축산 시설물 그럴싸하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축 및 축산 시설물 이렇게 해야지. 축산 및 축산 시설물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얼척이 없죠. 그거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가축 및 축산 시설물이지 축산 및 축산 시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 양식시설물. 여기에서요, 양식수산물 자리에요, 자연수산물 들어온 적 있어요. 그럼 틀려요. 자연 들어오면 틀려요. 한 2번 출제가 됐다니까요.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항목 있잖아요. 목적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참고로만 봐도 돼요? 참고로만 봐도 돼요. 어떤 분은 다 외우던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그 해년마다 계속 시범 사업을 하면서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예요. 농작물하고 농산물하고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자기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산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든다, 만들 작자를 쓰는 거예요. 자기. 농산물은 농업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어휘가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상의 범위가 나와 있죠. 자, 보상의 원칙. 자,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는 해당 재해 발생의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서 재보험 종류별로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거죠. 늘려야 되니까요. 그게 원래 재보험 목적 취지에 합당하니까요. 늘리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면 이제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여기 재보험은요. 자, 다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죠? 병조 자화질에서. 질병이 빠졌죠. 근데 봐봐. 농작물이나 임산물이 질병이 걸릴 리는 없죠. 가축이 질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농작물, 임산물 가축을 했을 때 병조 자화질이고 가축이 빠져버리면 질병이 빠져야 되겠죠. 농작물하고 임산물을 했을 때는 질병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축에 들어가면 질병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그 양돈이나 축산, 소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축산이라고 하잖아요. 돼지를 기르면 뭐라고 그래요? 양돈. 그 다음에 닭을 기르면요. 양계. 그러잖아요. 양계, 양돈, 축산. 소는 축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가면은 자연재해, 화재. 자연재해는 이제 그 적조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적조, 화재, 그 다음에 수산 질병. 고기도 질병합니다. 그 양식 보니까요. 그 장어, 항생제 엄청 먹인대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얘들이 배고프면 동료를 막 뜯어먹어요. 뜯어먹기 때문에 만약에 항생제를 안 먹은 상태에서는 그 상처가 나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먹이니까 얘들이 상처 나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는 좀 안 좋겠죠. 항생제를 많이 먹은 상태라면. 근데 자연산을 찾는데 자연산을 구경도 못 하는데 어떡해. 그놈이라도 먹어야지. 그걸 감안하셔야 돼. 자, 거기 한번 기출문제 봐볼까요? 밑에 6회 때 나왔던 거. 2번이 틀렸다고 그래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주관적 손해요. 주관적이면 평가사가 기분 좋으면 왼쪽, 기분 나쁘면 오른쪽 막으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장을 넘겨보세요. 가입자가 나왔어요. 가입자. 가입자 보면은요, 이제 가입 대상. 보험계약에서 가입자는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대상은요,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자, 일단 농림업을 해야 돼요. 농업을 해야 돼요.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해야 돼요. 양식 수산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 있잖아요. 영농법인.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인이어야 돼, 인.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업을 하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돼. 영농법인. 그
그다음에 2번을 보면은요.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로 영농을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따로 주민등록 동의 안 받아도 미리서 이렇게 동의해 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시행령 22조 3인데 1호, 2호, 3호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보험법 제7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재보험 사업자 그 다음에 3번은 농장 농장이나 해장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번에서 1호, 2호, 3호, 4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평가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그럼 여러분들 손해평가사의 관리감독청은 어디예요? 농장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격증 부여할 때 개인정보 다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응시할 때 물론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농장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다 열람해 보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을 줬던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요? 취소시켜요? 취소시켜야 돼요. 취소시킬 때 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감독에 관한 사무. 자, 평가 갔는데 평가를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정보 열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가서는요.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도 정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로 2번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은요. 자 농장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지금 고시하는 농작물 앞에 지금 아까 항목 있었잖아요. 78개인가 79개인가 그거를 갖다가 경작하는 사람이야 돼. 그 다음에 임산물은요. 농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감 있죠. 감은 종류가 두 개가 있죠. 단감도 있고 뜰은 감도 있고. 단감은 그냥 바로 깎아서 먹어도 맛있죠. 근데 오래 놔뒀다 홍시도 먹으면 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뜰은 감은 지금 못 먹어요. 홍시 돼야 먹잖아요. 그러면 단감은 농작물이에요? 임산물이에요? 단감은 농작물이에요. 뜰은 감은요? 임산물이에요. 그거 틀리다 이 말이에요. 뜰은 감은 산에서 나오는 거고 단감은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축 재보험. 자 농장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아까라는 좀 그 사투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게 그 항목 있었잖아요. 7개 사항. 그렇죠. 거기 그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만이 재보험 가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양식수산물은요. 회장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지금 회장이 고시하는 거 몇 개가 있는가요? 그 밑에 보면 118페이지 보면 여기는 안 나왔네. 이건 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거는 양식수산물은 나중에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거 일단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항목이 늘어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축이 그 작년인가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 시험 봤던 사람들은 또 가축은 보지도 않고 시험 합격하니까 지금 가축 일을 하잖아요. 실무 교육을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자 121쪽에 이제 보험 사업자요.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3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니까 그냥 수중, 깊은 물 속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산중, 깊은 산 속에 있는 사람. 이 중자가 이중자선가요? 그죠? 이게 뭔 중이에요? 가운데 중자, 맞을 중자, 깊을 중자예요. 깊을 중자. 가운데 중자도 되고 맞을 중자도 되고 깊을 중자도 된다고. 그러니까 산중, 수중, 산중. 깊은 산속, 깊은 물속. NH 보험. 이 NH 보험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로서 그 규모를 갖춰져 있어서 보험이 되는데 산중이나 수중 아직 규모가 적어서 보험까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이제 재보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는 뭐 마음대로 들어오잖아요. 뭐 NH생명, 하나생명, 뭐 LG생명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재보험 이렇게 되더라도 바로 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체결해야 돼요. 누구하고 약정 체결하고 있어요? 봐봐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갑이 A가 나오고 또 A가 재보험이니까 B가 나오죠. 국가 등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건 농장하고 농장하고 그다음 누구 있어요? 회장. 그러면 농장이나 회장은 바빠 안 바빠? 물어보니까 증응에 바쁘대. 그래서 누가 나와? 농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래서 애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이 일을 조종하는 거예요. 돈도 주면서 관리 감독하면서 못 오면 징계도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약정을 체결해야 돼요. 약정을. 그쵸?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자연스럽게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가지고 B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비로소 재보험 사업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약정 나와 있잖아요. 약정 체결 신청. 근데 그 가운데 박스 있죠?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개잖아요. 4개도 좋아요.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4개. 그러니까 약정을 체결하려면 재보험 사업자, 산중이나 수중이나 NH보험 이놈을 갖춰가지고 얘하고 지금 약정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쵸? 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약사가 나왔어요. 약사 어디가 있어요? 동네 약국에 약사 있잖아요. 약사가 어쨌다고요? 사업방법 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약관에 약 동그라미 하시고 약사가 보험료하고 책임준비니까 책보. 약사가 책보를 갖고 말 된가요? 말 안 돼요? 그럼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쉽게 지금 접목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다고. 약사가 책보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농구먼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 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쉽게 하지 공부는. 그 다음에 자 장을 넘겨요. 약정서 작성. 자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약정서 작성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기억은 약정 기간.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여기 재보험 사업자로서 어떻게 준수할 사항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며 뭘 위반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은 누가 돈을 대줘요? 농장이나 회장이 얘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재정을 얼마까지 해줄 것인지 그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약정을 체결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밖에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요 5개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바로 그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가운데 박스. 그래서 약정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 100% 시험 문제예요. 거의. 약정서 작성할 때. 자, 재정 지원은 누가 누구한테 해줘요? 국가가 재보험 사업자는 해주잖아요. 농장이나 회장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3번에. 국가가 뭐 재정을 받아요? 말이 안 되지. 근데 몰라도 이거 보면 풀 수 있잖아요. 지금 재보험 사업자가 애들이 피해를 입으면 다 재보험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주면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보험사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은 애들은 만져봐요, 못 만져봐요? 누가 다 만져요? 여기가 애들이 다 만지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를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재보험 사업 재정을 지원해줘야지 재보험 사업자가 국가한테 재정 지원해줘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도표를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아는 건데 내가 몰라도 애우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자 보고 등 보세요. 보고 등. 자, 농장 회장은 재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거기다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수시로 보고해야 돼요. 어차피 돈이 가면은 명확하게 어떤 그 자료나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하게끔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보험료율 산정. 산정권자는 누구예요? 농장하고 뭐예요? 회장. 길게 안 가니까 좋잖아요. 그냥 농장 회장. 그거 읽으려도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달에 걸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2시간 걸려, 이런 풀으려고. 농장, 그 다음에 회장. 산정 방법은요. 재보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항상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들으면 틀려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산정 단위는 행정구역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권역 단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행정 단위만 하고 있어요. 행정 단위는 우리 시군구로 생각하면 돼요. 소관청이라면 소관청. 시군구가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권역 단위가 전국을 12개 권역 단위로 나누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권역 단위가 어떻게 하냐면 서울, 경기 1구역. 그러니까 이게 니은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원도까지. 서울, 경기 이렇게 시작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1구역, 충청남도 2구역, 전라북도 3구역. 전라남도가 2개 구역을 했어요. 섬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남, 부산, 경구, 강원. 그 다음에 전남 일부, 제주도.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경상남도가 2개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12개 구역이 있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적용한 것은 없다고. 지금은 뭘로 간다고? 행정구역인데요. 시군구로 따진다고. 그 시험에 나왔네요. 123쪽 맨 위에 보니까
자, 농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는 거는 어디가 답이에요? 읍면, 자치구. 구가 자치구 있고 행정구 있죠. 자치구는 그 구청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 데가 자치구예요. 광주는 다 5개구가 자치구죠. 근데 여기 전주 가면은요, 덕진구하고 완산구 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구청장을 안 뽑아요. 전주시장이 임명해요. 그거는 행정구라고 그래, 그런 경우. 그러면 주민들이 뽑는 구청장은 자치구고 시장이 지명하는 데는 행정구예요. 근데 고난은 어디가 더 셀 것 같아요? 어? 자치구가 고난 세죠. 엄청 세요. 말 안 들어요, 자치구는. 근데 행정구는요, 꼼짝 못해요, 시장한테. 시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자치구나 행정구나 다 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요? 읍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험 모집은 우리가 한 2번 정도 하면은 재보험법 끝나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원예 및 재배학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저하고 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